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종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지루하게 1900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시장 어떨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대선 전 주가는 상승. 둘, 부진한 3분기는 잊어라. 셋, 외국인 매수 시 상승 전망.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대선 전 주가는 상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주가는 상승했다. 이것이 네. 미증시를 얘기하는, 미국의 대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주가가 10월 달 내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만, 그것이 임박함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월등히 많았다기보다는 2000년도 이후 3번의 대선이 있었겠죠. 미국도 2000년도와 2004년, 2008년 3번 모두 있었는데 일주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거의 지금 현재 100%입니다. 3번의 경우만 놓고 본다라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일단 어제도 다른 코너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엔 10월 달 내내 월 초부터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여줬고 또한 이제 대선이 불과 한 5일,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절을 마련해 준다라면은 오히려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의 어떤 제거 기대감 내지는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던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왼편에 있는 2000년도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지수 500포인트권역을 찍고 대선일 때까지의 주가 강세 나타났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2004년도 그리고 가장 근접해 있는 2008년도 같은 경우도 10월 마지막 거래일 내지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앞둔 시점에서의 주가가 강세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일단 글로벌 증시가 거의 동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도 대선이 있던 해에 10월 말과 11월 초까지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번 대선은 대선 이후의 재정 절벽과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의 부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번 반등이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차후에 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재정 절벽 얘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한 이제 누가 되든 간에 빠른 어떤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때마침 간밤에 유럽 증시의 주요 정유사들의 실적 호전과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도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지금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다라는 그런 판단이신 거죠. 단기 바닥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서히 증시가 정말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봐야 되는 일주일의 흐름이 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한 3분기는 잊어라. 3분기 실적 부진했고 10월 증시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이런 점들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한 10월 달 말이나 11월 초 정도면은 주요 기업군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다 끝납니다. 특히나 대형사 쪽은 그렇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대형사 중에서 실적 발표 안 한 쪽이 지금 이제 은행하고 통신, 그리고 몇몇 이제,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대략 11월 초중경까지면은 대부분 다 발표가 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그리고 최근 주가가 좋았던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쪽을 제외하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기업에서 나왔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은 거의 한 70-80% 이상이 전망치보다 안 좋거나 아니면 몇몇 기업에 대한 더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좀 보여지는데요. 대체적으로 부진했던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와 그리고 내년도 1분기 쪽에 대한 이익 상향 전망치는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전체적인 대형사 쪽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최근 시장까지의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반영이 이어진 가운데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내년도 1분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군들 보면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즉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도 대표가 되는 대형 이제 반도체
IT 업종군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들 업종군들은 뭐 다가오는 4분기에도 뭐 좋은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이고요. 그 밖에도 필수 소비재라든가 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익 전망치라든가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중국 관련돼 있는 업종이라든가 아직 이제 정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재 쪽 그리고 화학, 조선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익 전망치가 아주 크게 상향 조정되기보다는 주가의 어떤 하락에 따른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부진했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서서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대체적으로 주가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 조정은 뭐 대부분 다 끝나가지 않나로 좀 보여집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이제 발표하지 않았던 기업군들 중에서는 은행이라든가 통신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많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뭐 안 좋게 전망이 되고 있는 업종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안 좋은 실적이라고 해도 발표가 된 기업군들 내지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은행은 뭐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예,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익 추정치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도 그렇다면 4분기에 좀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증권사 전망치는 상당히 좀 낮게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주가라고 하는 것이 뭐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과 거의 개의같이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중국 관련되는 업종군들의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뭐 사실상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섹터 뭐 그밖에 소재 섹터 쪽에서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지수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뭐 강력한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던 3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 자체도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연말 시장 쪽에 대한 전망 자체는 아주 그렇게 가이던스가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일단 지수의 어떤 급격한 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시 상승 전망.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8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죠. 주가도 예, 오름세를 좀 그렇습니다. 보이긴 했는데요. 뭐 밀렸다는 점에서는 사실 좀 어제 장의 야책은 일단 뭐 장중에는 5일 이평선, 기술적으로 5일 이평선도 회복하면서 주가를 강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신뢰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증시가 이틀이나 연속으로 휴장을 해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간밤에 유럽 증시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늘 증시에 반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엔 미국의 어떤 방향성, 뭐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릴 미증시의 방향성과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1,000억대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간의 매도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아주 강력한 순매수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매수 쪽에서의 반전이 일어났을 당시의 움직임과 거래량 자체를 비교해 보면 지난 7월 달에 180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당시 외국인 쪽에서 먼저 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최근에 급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내리막길에서 오히려 거래량 급감 추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강력한 어떤 매도세가 크지 않다는 점이고 다만 이제 시장이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글로벌 증시가 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일부 상승 반전했다라는 점이라든가 뭐 이러이러한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 그리고 전일 1,000억대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쪽에서의 연속적인 순매수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뭐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를 중심으로 하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수급의 안정화가 이어진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뭐 대선 정도까지는 1940에서 1950선 라인대 정도까지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의외의 어떤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해도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좀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1900선 하향 이탈 시에는 오히려 비중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또 월말 효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숏 전략으로 오늘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IT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업종 대표주 쪽에 대한 뭐 다른 업종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실적에 대한 그 3분기 실적 부정적인 실적이 발표됐던 업종군이나 종목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수준이 추가적으로 하락조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 쪽에 대한 매수 공략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오히려 전기 가스라든가 유틸리티를 비롯한 내수 업종군들 어느 정도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1% 이상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전일의 반등이 최근에 10% 이상 급락했던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 중심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연속적인 상승세보다는 상승폭 자체가 다소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한 종목 골라주시죠. 예, 오늘은 뭐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인 하이닉스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상 뭐 하이닉스 쪽의 어떤 주가 동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부진했던 3분기가 뭐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 예상치보다는 나쁘지 않았고 4분기 쪽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기관 중심의 수급 자체가 안정화되고 있는 주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24,000원권여 뭐 내외에 나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손절매 가격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이제 짧게 드리겠습니다. 23,500원권역을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잡아보시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27,000원권역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붙고 있어서 과연 오늘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종현 전문가와 토마토 전략실 살펴봤습니다.